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에요. 공식 딱 2개 나올 건데 이 공식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의 뭐라 해야 돼? 타이틀 마냥 계속 이걸 구하라는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겠죠. 그러니까 뒤에 계속 나와요. 원해방정식 풀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나오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기억을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요. 계속 나오니까. 자, 아무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어요.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일반형으로 나타냅니다. 보통 이 공식을 쓸 때는 일반형으로 구해놓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구하고 어떤 점 p를 x1, y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거리 아무렇게나 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점을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것만 거리라고 쳐요. 그쵸? 거리는 distance라서 d라고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리를 구한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정확한 거리.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과 이 직선은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그래서 수직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공식을 유도하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공식만 외우면 돼. 그래서 저도 굳이 안 할게요. 이거 문자 때문에 너무 아마 더럽게 나올 거야. 식을 유도를 하면. 자, 그래서 공식으로 바로 갑니다. D는 자, 일단 분수인데 분모는 항상 뭡니까?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걸 루트를 씌울 거예요. 그럼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요게 분모가 되겠죠. 그 다음 분자는 절대값을 씌워주고 자, 그 안에 중요합니다. x 대신에 요 x좌표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좌표를 대입해서 쭉 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게 공식이에요. 얘가 이 p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개념 콕콕 1번에 1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점이 3,1이고 직선이 3x-4y 플러스 5는 0이래. 자, 요거 거리 공식으로 갈 거야. D는 자, 분수를 쓰고 분모는 뭐라고요? 3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4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그러면 루트 9 플러스 16 해서 루트 25라서 5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분자는 절대값을 씌우고 x 대신에 3, y 대신에 1 대입해서 쭉 써. 그러면 9 마이너스 4 플러스 5라고 써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계산하면 몇? 10. 그래서 5분의 10이라서 거리는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점과 직선이 주어졌고 거리가 주어졌을 때 K를 구하래. 지금 직선에 Y 개수가 K죠. 그럼 이것도 공식 그대로 써서 분의 자 루트 씌우고 6을 제곱해서 36, K를 제곱해서 플러스 K 제곱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돼요? X에다가 3 대입하면 18, Y에다가 4 대입하면 4K 마이너스 10는 4가 되는 거잖아요. 거리가. 그러면 K를 구하려면 얘를 그냥 통째로 뒤로 넘겨요. 그럼 요거는 8 플러스 4K의 절대값이 되고 4 루트 36 플러스 K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K를 구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그렇지. 양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줘야 되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요거 4로 약분 먼저 할까요? 마이너스 10은 어디 갔어? 네? 여기 18-10 해가지고 8 했어요. 4로 약분 먼저 갈게요. 어차피 똑같은 4니까.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은 36 플러스 K 제곱이라서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36 플러스 K 제곱. 어때?
k제곱 사라지죠? 그래서 k에 대한 1차 방정식처럼 풀면 k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k는 8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80쪽 봅시다. 80쪽에서는 지금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평행한 두 직선을 구하는 것도 공식은 같지만 풀이 방법을 조금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할게요. 자, 이렇게 평행해요.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그냥 여기가 90도이기만 하면 거리가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같은 거리를 어쨌든 점 하나랑 직선이 주어져야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평행한 직선 중에서 딱 한 개만 골라요. 한 개만 점을 임의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돼. 이 직선을 골라도 되고 이 직선을 골라도 되는데, 만약에 이 직선을 골랐다. 그럼 이 직선에서 내가 그나마 좀 편한 숫자, 만만한 숫자, 뭐 0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0,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서 점을 하나 찾아요.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제 12번에 1번 한번 그 거리를 구해볼게요. 3x-4y 플러스 8은 0이랑 3x-4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이 직선 하나랑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직선에서 한 점을 정해줘 보겠습니다. 자, 한 점 뭐라고 놓으면 돼요? 그냥 x가 0인 게 만만하겠죠. 그럼 0, 몇이 되니? 2가 되죠? 그럼 0,2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 써서 d는 루트 몇이죠? 9 플러스 16 해준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0 대입하고 2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면서 5분의 10이거든? 그래서 거리가 2가 된다. 자, 예제 13번의 별표. 왕별 하나 갈게요. 자, 이번에는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인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 조건이 딱 두 개예요. 뭐랑 뭐죠? 밑변과 높이. 그러면 밑변을 구하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기준을 하나 잡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밑변을 지금 세 개 중에 하나로 결정할 수 있잖아. 나는 BC를 밑변으로 할래 라고 하면 여기서의 높이는 나머지 점 하나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높이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좌표가 다 주어져 있어 지금. 그럼 뭘로 구하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변부터 한번 가볼게요. 밑변 선분 BC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씌우고 4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16, 9니까 밑변의 길이가 5가 되네?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직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얘 기울기는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한 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할게요. 그럼 기울기 몇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4분의 5 맞아? 네, 그래서 4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서 요거 일반형으로 바꾸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요. 이게 직선 BC의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벌써 한숨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했으니까 A 좌표 0,4랑 얘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이제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높이는 얘 9 플러스 16 루트 씌우고 절대값에서 0 대입하고 4 대입하고 플러스 5라고 했더니만 5분의 21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럼 밑변과 높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1 곱하기 5 해서 2분의 21 이렇게 나오면 끝. 어떤 직선을 밑변으로 가져가든 답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해보자 얘들아. 13-1번 일단 할게요. 1번 똑같은 거. 지금 푸는 방법 똑같아요. 자, BC를 밑변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면 밑변은 선분 BC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간다. 그러면 4 빼기 0의 제곱 16, 1 빼기 2의 제곱 9 해서 밑변의 길이는 몇?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BC는 Y에다가 자 기울기 먼저 구해보자. 4-0에다가 1 마이너스 2 해서 얘도 4분의 3인데 뭐 얘를 지난다고 해볼까요? 그럼 x-0-2니까 y는 4분의 3x-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4, 4, 4 곱해주면 4y는 3x-8 해서 일반형으로 바꿨더니 BC의 방정식이 3x-4y-8은 0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제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높이죠. 그럼 높이 D는 루트 씌워서 3의 제곱, 4의 제곱 하면 얘도 루트 25네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x에, y를 4에, y에 4를.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했더니 5분의 몇 이렇게 나와요? 나왔어요? 5분의 30. 그러면 높이가 6이네. 그래서 밑변이 5고 높이가 6이고 2분의 1 하면 넓이는 15.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맞았나요? 네. 좋아요. 자, 13-3번은 직선 3개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거든요. 자, 요게 조금 더 난이도가 극악이에요. 극악. 왜? 얘 교점 다 구해야 돼. 네, 좀 열받죠? 자,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놓고 얘를 C라고 놓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A, B, C의 좌표를 구하려면 얘네 둘의 교점 구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교점 구하고 얘네 둘의 교점 이렇게 각각의 교점들을 3개를 구해야 A, B, C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좌표 3개 구했잖아요. 그럼 또 똑같이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2개인 거죠. 에휴.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하면 뭐가 나오냐면 뭐 요거까지는 제가 계산을 할게요. 얘는 1,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0이 나오고요. C는 5,3이 나온대요. 됐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냥 연립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굳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3개의 좌표가 나왔어. 그럼 이제 똑같이 하면 돼. 밑변 구하고 높이 구하고. 자, 요거 해봐. 얘도 BC를 밑변으로 둡시다. 네? 그럼 무슨 말이지? 똑같아. 이제 좌표 3개 나왔잖아. 네. 그럼 똑같이 BC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아, 그럼 밑변 BC는 뭐 나오죠? 3루트 10. 그 다음에 BC의 직선의 방정식은 x-3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럼 이제 높이를 구하려면 루트 1 플러스 9에다가 절대값 1 대입하고 5 대입해서 쓰면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이니까 10 이렇게. 그러면 밑변이랑 높이 곱하면 루트 10이 약분되네. 2분의 1 하면 얘도 넓이가 15가 나오네요. 답은 2번. 주제 붙여야 돼. 이거 어렵대요. 어려워요. 원래 수학을 포기하는 그 요소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공통수학 1에서는 나머지 정리에서 한번 이제 그런 고비가 오고. 네. 아, 진짜요? 진짜 네.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 많던데요. 근데 넘기신 거잖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포기 안 했다는 거는. 이거예요, 원래.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 2에서는 원의 방정식. 많아.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원이 뭐죠?
원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름, 반지름 같은 거. 그게 무슨 정의야. 답이 없는 도요 아니에요? 아니 있는데 막 동그라미랑 원의 차이 계속 배웠어요. 점들이 뭐예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점들이 완벽한 뭐예요? 동그라미. 자, 원의 중심. 네. 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우후! 맞아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이 거리가 뭡니까? 반지. 그쵸?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원의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자취의 방정식 뭐라고 했어요? 이 점들의 자취를 다 X, Y라고 두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때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r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쓴 공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한 게 원의 방정식의 정의예요. 네, 요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5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뭐라고 써야겠어요? 예? 방금 말했잖아요.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5를 대입해서 X 플러스 1, 그렇지.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3의 제곱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자, 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보세요 하면 중심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그렇지. 반지름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딱 이 식을 보고 아, 얘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하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으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완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의 방정식의 얘가 표준형이었고 요거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냥 딱 전개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니? 그냥 이거 완전제곱식 풀면 x의 2차식 플러스 y의 2차식 느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을 그냥 다 계산 한쪽으로 몰아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되면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x제곱이랑 y제곱이 요 앞에 뭔가 숫자가 붙을 순 없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뭐 상수는 0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어. 왜냐면 2, 2로 같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으로 바꾸면서 그냥 2를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되는 순간 2랑 3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원방이 아닙니다. 원의 방정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같아야 하고 걔를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이 개수들이 둘 다 1, 1이 되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표준형을 전개하면 일반형이 되지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은 뭐다? 생각해봐. 2차식이야. 걔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완전제곱골 2개 만들면 되지. 그지? 완전제곱골 2개 만들면서 상수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바꿔보기 연습.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요거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겠대요. 그러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8x 두 개를 묶어서 만들 수 있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상수항은 몇이 돼요?
상수항 플러스 1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y제곱이랑 플러스 4y랑 묶어서 만들 수 있는 y는 y제곱 플러스 4y 상수항 몇이 돼요?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봐봐. 우리 앞에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상수항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서 반지름의 제곱이 됐었어야 됐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4를 뒤로 넘기고 원래 우리가 임의로 더해줬던 거 있죠. 이거 플러스 16이랑 플러스 4 있죠. 얘도 뒤로 빼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20을 추가로 더해주면서 플러스 4가 뒤로 넘어가니까 상수항은 16이 되네. 그러면 얘네 둘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이니까 다 됐네요? 그럼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반지름 몇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